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 주변에서 상속세가 바뀐다던데요. 혹은 캘리포니아는 상속세가 없다는데 정말 괜찮은가요? 집 한 채 남기기에도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주변에서 많이 하십니다. 변호사님 2026년부터 연방 상속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개인당 약 1,500만 달러로 올라간다고 들었는데요. 이 변화가 실제 가정들, 특히 은퇴를 앞두었거나 자녀들에게 재산 이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쭉 정리를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증여세, 상속세 면제액이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은 한 분마다 평생에 주실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 상속세 면제액을 1,500만 불로 올려놨다라는 얘기는 거니까요. 그럼 부부 합쳐서는 거의 3천만 불을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시거나 상속으로 주셨을 때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하고 달리 엄청나게 큰 숫자인 셈이시죠. 네. 근데 이 숫자가 크게 의미가 없으신 고액 자산가들도 꽤 많습니다. 네네. 그 말은 이 3천만 불을 주고도 자녀에게 주고도 한창 줘야 될 죄송합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재산의 초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세율인 40%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제액이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발맞춰서 증여를 더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네. 부부 명의로 집이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우리가 부부니까 자동적으로 면제 한도가 2배 적용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맞는 말씀이긴 한데 각각의 개인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은 사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영주권자이실 수가 있고 한 분은 시민권자이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아예 비거주 영주권자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분의 재산이 미국 재산인 것만 아니고 해외 재산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두 분께서 결혼하신 거에 또 맞춰져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을 다 계산을 하는 경우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1,500만 불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저희가 뭔가 상속세에 대한 것을 플래닝을 하기가 제일 좋은 디자인은 뭐냐면은 두 분이 다 시민권자시고, 네. 그러시고 두 분이 대체적으로는 재산이 다 미국에 있으시고,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고, 네. 두 분 슬하의 자녀분들이 따로 이제 다른 각각의 자녀분이 없으시다 한다고 하면은 편하시게 되는 건데, 네. 거기서 비껴가는 경우가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셨을 경우에는 특히 한국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국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지라, 네. 미국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었다고 할지라도 한국 상속세 면제액 미만이 면제가 워낙 작은지라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는 상속세가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주 차원의 상속세는 없더라도 연방 상속세는 또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이게 주 차원에서의 상속세는 없다고 할지라도 연방 차원에서 내야 되는 상속세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네. 캘리포니아 주민이면은 연방 상속세를 비껴가신다라고 또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근데 세금 보고를 할 때 연방에도 세금 보고하고 캘리포니아에도 세금 보고를 하듯이, 네. 저희는 만약에 텍사스처럼 이제 세금을 인컴텍스를 안 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상속세를 안 내는 그런 주인 셈이에요. 네. 그런다고 했을지라도 텍사스에 사시는 주민들도 연방세는 내시잖아요. 네.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연방 상속세는 여전히 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방 상속세는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부부가 이제 한 분당 한 분당 짜져서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은 각 개인당 1,500만 불인데 1,500만 불이었을 때 저희가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라이프타임 동안 쓰실 수 있는 면제액을 설정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한 분당 증여로서 주시든지 상속으로 남겨놓으시든지 결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면제액을 한 분당 1,500만 불로 규정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걸 또 반대로 오해를 하셔서 자녀마다 1,500만 불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그렇진 않고 저희는 받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시는 분의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도너, 그러니까 주시는 분의 입장을 봤었을 때 증여자라든지 아니면 피상속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피상속인이 남기시는 그 재산 안에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재산 안에서 1,500만 불, 그러니까 부부 합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보지만은요, 부부 합쳤을 때는 3천만 불까지는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주거용 부동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프로베이트 절차가 좀 간소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로 부모 명의의 집 한 채를 상속받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절차가 가능해진 건지 좀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네. 예전에는 갖고 계시는 부동산의 금액이 이제 마켓밸류로 내놨을 때 18만 4,500불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프로베이트를 갔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75만 불, 사시는 집이 75만 불까지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소한 약식 형태로 자녀들에게 넘겨가게 됩니다. 네. 이런다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 트러스 안 만들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원하시는 상속자에게 제대로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여전히 트러스가 필요한 셈이고요. 네. 트러스를 안 만든 분에 한해서는 프로베이트를 가다 할지라도 부동산이 시장 밸류로, 이거는 갖고 있는 에쿼티 밸류가 아니고 네. 마켓에 내놓으셨을 때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하실 수 있는 시장 밸류가 75만 불 미만일 경우에는 정식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그 얘기지 네. 아예 법원에 안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법원에 안 가기 위해서는 트러스가 있어야 되고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트러스는 필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동산 밸류를 정할 때 내가 이 트러스트를 설정을 할 때 그때의 밸류로 부동산을 그 부동산 가격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변동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밸류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분들이 전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70만 불이니까 안 해놔도 되죠. 네. 근데 돌아가실 때쯤에는 그 가격이 75만 불을 훌쩍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해놓으시는 게 맞죠. 그렇군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 집 한 채만 있어도 금액이 좀 크게 특히 그렇죠. 같이 요즘 같이 네네. 부동산 가격이 막 하일 때는 더 그런데 예전에는 소액이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어느 순간 정말 고액의 자산처럼 보이는 상황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본인은 소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미리 방어를 안 해놓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네. 지금 좀 전에 같이 그렇게 맞습니다. 나중에도 되겠지 하고 계시다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프로베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머님, 아버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자산은 별로 없으니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러시고 나서 또 한 분은 그때만 하더라도 18만 4,500불 이제 제한이 더 작았죠. 네. 그러셨을 때 제가 기억나는 분이 모빌홈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모빌홈 자체가 금액이 별로 나가지 않으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겠다 네. 하시고 자녀분하고 썩 사이도 좋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보니 금액을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녀분은 프로베이트를 갔는데 프로베이트를 가면서도 이제 자녀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결국은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표현이 네. 속 썩이시고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이제 편의를 안 봐주시는 걸로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네. 끝까지 우리에게 별로 편의를 안 봐주시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트러스트 얘기가 지금 나와서의 말인데요. 우리 집에는 좀 해당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마치 좀 이런 거는 굉장한 자산가들이 들어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잘못된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주거지용도 18만 4,500불 이상을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프로베이트 콜트를 가는 거고요. 네.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트러스는 필수입니다. 네. 특히 트러스를 통해서는 자녀가 혹여라도 이혼을 하시거나 채권자가 생기셨을 때 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으시는 건데 네. 그렇게 안 치고
아프고 돌아가시는 경우 한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안 좋은 경우는 프로베이도 가는 거고 네. 프로베이트를 통해서 상속 분쟁도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또 뭐 메디카를 받으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상속 법원을 통해서 메디칼에 연락이 가기 때문에 네. 이스테이 리커버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 트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집 한 채만 있어도 꼭 트러스트를 좀 미리 설정하셔서 준비를 하시기를 권고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변호사님께서 리버커블 트러스트와 일리버커블 트러스트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리버커블 트러스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상속을 위한 트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일리버커블 트러스는 증여를 위해서 쓰이게 되는 수단입니다. 말 그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바꿀 수 없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네. 이러셨을 경우에는 IRS에다가 증여세 세금 보고를 대부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일리버커블 트러스로 넘긴 다음에 보세요. 저 또한 모든 재산권을 이미 일리버커블 트러스에 넘겼기 때문에 이 재산은 증여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증여세 보고를 합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세 상속세 면제액을 그 일리버커블 트러스를 만드시고 부동산이라든지 회사의 주식을 넘김으로써 그만큼의 면제액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면제액을 최대한 상속을 위해서 남겨놓기 위해서 증여를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의 액면가로 봤었을 때 금액이 작았을 때 앞으로 많이 늘어날 재산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도 이미 늘어났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재산이라고 하면은 증여를 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이러셨을 때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툴 자체가 바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일리버커블 트러스트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개인적인 사정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네네. 우리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산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 적용되는 세대 건너뛰기 증여 GST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GST라는 것은 Generation Skipping Ta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예전에도 많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1세대를 거쳐서 2세대로 상속이 되거나 증여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2세대에서 3세대로 거쳐가면서 그 재산이 결과적으로는 세대를 거쳐갈 때마다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2번 줄 것을 한 번으로 줄여서 어차피 최종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을 손자 손녀를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네. 2세대를 거치지 않고 3세대로 주는 방법으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제너레이션 스키핑 트러스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형식을 원하시는 분들이냐면은 다이너스티 트러스 형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은 세대 간에 아예 쭉 묶어놔서 넘길 수 있게끔 해놓는 건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다이너스티 트러스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는 트러스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을 가장 youngest beneficiary, 그러니까 지금 손자 손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네. 플러스 일정 기간 를 정해놓은 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다른 타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러스가 계속 세대 간으로 종속할 수 있는 그 주에서는 만들어 놓으신 거가 계속 연결이 되는 반면에 네. 저희는 최대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손자의 라이프 플러스 몇 년이니까 그렇게 네. 길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다이너스티 트러스보다는 제너레이션 스키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가 오히려 캘리포니아에선 더 맞는 맞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내가 손자에게 했으면은 그 손자의 또 자녀들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좀 힘들 수도 있죠. 네. 손자가 지금 이미 장성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렇군요. 네네네. 네. 이런 경우에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주의사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또한 이리보커버 트러스이기 때문에 네. 트러스로 넣음으로써 저희가 증여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엄연히 증여는 제3세대에게 증여를 한 것처럼 보여야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엄연히 쓸 수 있는 면책은 그 1,500물 한도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자녀에게 많은 금액을 증여하신 분들은 면책을 다 쓰신 분들도 꽤 있어요. 거의. 네. 그러셨을 때 손자에게 추가적으로 증여를 하시게 되셨을 때 이 손자에게 쓰실 수 있는 면책이 다시 1,500만 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 안에서 같이 다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40%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GST가 적용이 되는 상태이고 이미 면책을 다 쓰셨다 하게 되게 되면은 네. 거의 여기에다가 배가 되는 세금이 또 붙게 됩니다. 아. 그래서 손주 손녀를 이미 이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네. 손주 손녀 거를 먼저 그 면책 안에서 쓰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라든지 상속으로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가 더 유리한 거죠. 세금 면에서는요. 네. 중간에 뭐 다른 트러스트로 변경이나 이런 건 불가능한 거고.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모든 이리보코버 트러스일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이리보코버 트러스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다 살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트러스를 만든 상당히 사람, 절차가 네, 관리자, 복잡해지는군요. 맞습니다. 수혜자까지 다 서명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아, 이래서 처음 시작을 굉장히 잘 이렇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정말 지혜롭게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디서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은 1세대 분들이 트러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즘 정말 많습니다. 네.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아, 그럼 저희가 조로 도와드리는 일은 뭐냐면은 그 트러스가 잘 돼 있는지 봐드리고 현 상황에서 그 트러스가 두 분의 상황에 맞는지를 봐드리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설립이 잘 됐는가를 봐드리면은 두 번째는 이게 잘 되어 있는지를 봐드려야 되고 네. 또 가장 또 다른 툴은 이제 돌아가시는 하늘나라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속 처리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을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이런 트러스트 하나도 고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이게 다 가족 간의 관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죠. 또 가족들에도 또 내 자녀들의 또 미래의 어떤 그런 재산세나 뭐 이런 좀 세금 문제 이런 것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자녀하고 손주에게 주고 싶으시다고 하게 되면은 자녀하고 손자와의 관계도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네. 내가 충분히 내 자녀에게 남겼는가? 어떤 분들은 모든 재산을 손자 손녀에게만 주시겠다 하신다고 네. 하면은 잘못하면은 또 이게 세대 간에 또 충돌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렇죠.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것을 자산을 그냥 물려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려준 자산을 책임 있게 이거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금융권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트러스티 서비스를 통해서 아예 가족이 아닌 제3의 인물에게 네. 재산 관리를 맡기시는 분들이 꽤나 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증여에 대한 생각을 무조건 세금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경우에 따라서 증여를 했다가 오히려 상속에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지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그러셨을 경우에는요 한쪽으로 치우친 증여가 될 경우가 꽤나 아. 많은 거죠. 네. 자녀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4명인데 아니면 좀 줄여볼까요? 2명으로. 네. 2명인데 한 자녀에게만 유달리 많이 증여를 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특히 아들이 둘이고 아니면 딸이 둘인데 둘 사이에서 나이 차가 좀 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큰 아이부터 먼저 잘 돼야지 하시면서 주시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이러셨을 경우 그 증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그 둘째를 메꿔줄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러셨을 때 간단한 금액으로 증여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첫째한테서 둘째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다시 증여를 주게 됐었을 때는
이게 또 다른 이제 또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세금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속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잘 뒀다가 상속으로 줬었을 때 자녀가 판매를 하거나 처분을 했었으면 세금 안 내도 될 것을 네. 증여를 미리 함으로써 이제 양도소득세가 생기는 경우도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여를 하신다고 했었을 때는 무조건 주실 게 아니고 내가 형평에 맞춰서 주고 있는가, 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은 포기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택하는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아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일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우리가 나눴던 것 같아요. 정말 장롱 면허처럼 서류 보관함에 잘 고이고이 잘 보관해 뒀다가 정말 한 번도 업데이트 안 하시고 그냥 방치해 놓는 상황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속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두 분이 만들어졌던 트러스트를 이제 한 분이 남게 되시는 상황 아니면 두 분이 다 안 계시게 되셔서 저희가 도와드리게 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배우자들이 이제 혼자 남게 되셨을 때 내가 원했던 방향의 트러스트가 아닌데요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 말은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것을 놓치신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다 세상에 안 계셨을 때 자녀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건 부모님이 평상시에 얘기하셨던 상황이랑 정말 다른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러스트는 만들어 놨는데 구두로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신 경우도 꽤나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세 채인데 하나는 이미 첫째가 살고 있고 둘째는 두 번째 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다고 하면은 각각의 3분의 1을 주게끔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 있었을 때 이게 각각의 한 채를 주는 상황하고는 좀 맞물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큰 집을 받은 자녀는 3분의 1을 받는다라는 것이 불리해지는 거고 작은 집을 받은 자녀는 작은 집에서 오히려 3분의 1을 가능성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지라 잘못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반목도 생길 수가 있고 충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모양이 나오네요. 네. 보통은 큰 집을 만약에 얻었다 그러면은 집이 아무래도 크니까 밸류가 더 많고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미묘해지는 미묘한 거죠. 차이가 네네. 생기고 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곤란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 네. 받아가시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그 받아가기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깨끗하게 끝까지 교통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네.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상속세 재원을 아예 마련을 해놓으시는 거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속 지분에 대한 것을 3분의 1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이건 콕 집어서 누구에게 준다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부모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네. 설왕설래하는 경우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네네. 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을 줄이면서 재산을 나눠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증여공제 한도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잠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1년마다 쓰실 수 있는 증여공제 annual exclusion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19,000불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한 자녀마다 지금은 반대로 아까 평생 쓰실 수 있는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은 주는 분 입장만 저희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증여공제, 연간 증여공제 한도는 저희가 받으시는 분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녀가 많으실수록 유리하신데요. 꼭 자녀만 주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뭐 다 원하시는 분에게 심지어는 타인에게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 주시면서 저희가 19,000불씩 10년만 한 사람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19만 불을 주는 거고요. 그걸 10사람을 모아놓는다고 하게 되면 거의 200만 불에 대한 돈을 저희가 증여세, 상속세 걱정 없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네. 이거를 활용한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쓰실 수 있는 평생 면제액에서 이 19,000불을 가지고 깎이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벌써 이미 애뉴얼 익스클루전을 통해서 200만 불을 증여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1,500만 불이라고 평생 쓰실 수 있는 면제액은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평생 쓰실 수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연간 쓰실 수 있는 그 금액을 이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신탁은 단순한 유언장을 넘어서 이 재산 보호 도구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참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두 가지에 우선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누가 관리를 하게 될지, 그러니까 관리자가 어떻게 재산 관리를 잘 해줄지. 만약에 안타깝게도 이제 관리를 특별하게 하는 상황, 자녀를 믿을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네. 자녀의 자산을 자녀가 어차피 받아갈 상속 자산이기 때문에 자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금융기관이라든지 그쪽을 두들겨 보시는 거를 저희가 요즘 많이 권고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산 보호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요청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녀에게 가는 재산을 그대로 자녀에게 주기보다는 자녀가 어차피 제3자인 금융기관이 계속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보호 안에서 트러스트를 계속 존속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시기 때문에 원금 자체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네. 자녀가 혹여라도 채권자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혼을 했었을 때 노출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네. 유일하게 노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받아온 인컴 그리고 본인이 이미 본인 개인 재산으로 갖고 온 상속 재산들은 노출이 되겠지만은 네. 트러스트 재산으로 남아있는 재산들은 노출이 안 되고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액 자산가일수록 아니면은 가족의 상황이 좀 복잡하시거나 걱정이 되시는 자녀가 있다든지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네. 방법으로 요즘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한은박 법률그룹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희 오렌지 카운티 본사는요. 714-523-9010, 714-523-9010이고요. 그리고 LA 카운티는 213-380-9010, 213-380-9010이 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523-9010번, 714-523-9010번이고요. LA 오피스는 213-380-9010, 213-380-9010번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사직로에 서울 오피스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33-7111, 02-733-7111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해주신 한은박 법률그룹 박유진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